변수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만 실기로 이거를 이따가 보여주는 거를 하려면은 다른 걸 먼저 하는 게 좋겠구나. 일단은 잦은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잦은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가? 그러면 좀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파트를 이렇게 갈게요. 부연적으로 이제 대주제고, 소재가 이제 오늘 채널링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거고요. 채널링. 네, 채널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채널링이 무언가, 그리고 그거 이제 이게 메인이고, 여기서 이제 골은 올바른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기타 변수들 조금 알아보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채널링 들어가기 전에 저 기타 변수들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그나마 조금 유튜브 같은 데도 이제 보고 하니까 바리스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화두가 있는 거를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커피 추출을 하려고 포터필터 분리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고 커피 그라인딩을 할 것인가, 이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바리스타들마다 다 달라요. 브러쉬 같은 거 갖다가, 왜냐면 기존에 추출하는 게 있잖아요. 커피퍼기 딱 때려서 커피 케이크 나오고 여기 찌꺼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브러쉬 갖다가 완전히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바리스타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또 약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그렇게 돼서 물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바리스타들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그냥 대충 이제 물이 조금 흥건하니까 떨어뜨리고 물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싶을 때 이렇게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린넨 같은 거 갖다가 한번 거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여기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게, 또 이 린넨도 완전히 드라이한 마른 걸로 여기를 바싹 아까 브러쉬한 것처럼 말려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젖은 상태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바리스타들마다 또 다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은 어떤 제가 추구하는 생각이나 이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제일 이상적인 건 린넨을 적셔놔라. 어느 정도 적셔놓고 마지막에는 하여튼 그거를 거쳐야 된다. 그게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다르게 했을 때 각각의 그 추출되는 양상들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브러쉬로 하거나 브러쉬로 이렇게 계속 하면은 얘가 수분을 또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건조된 쪽 린넨 해서 여기를 바싹 마른 상태에서 이 커피 가루를 바꿔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따가 이제 채널링 쪽에서 나오지만 너무 건조해가지고 적당히 좀 커피가 물을 가져가주면서 좀 머금고 지연시켜줬다가 좀 쫀득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포터필터 안에서 너무 드라이하니까 그냥 좀 훑어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평균보다 드라이인 상태에서 포터필터가, 이게 추출 속도가 가장 빨라요. 이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이거랑 상반되는 정반대의 경우가 이제 당연히 젖은 상태겠죠. 이제 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추출수 갖다가 한 다음에 여기가 흥건하게 젖어 있을 때 이렇게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여기에 바스켓에 물이 너무 많아요. 약간 고여있다시피.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요게 필터잖아요. 근데 얘는 종이 필터가 아니기 때문에 페이퍼 필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군데 물방울이 딱 닿으면은 스미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물의 장력 때문인데, 물의 장력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물이 흐물흐물 거리지만 약간은 물끼리 뭉치려는 습성이 있죠. 물방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물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쫙 하는 게 아니라 고여 있죠. 여기는 약간의 그 필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얘네들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포터필터 바스켓에 이 필터가 구멍을 만약에 셌을 때 500개다. 그럼 500개에 균일하게 물이 스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추출 조건이 달라져. 여기에 커피 가루를 받았을 때 물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좀 더 많이, 여기에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없는 데는 없고. 그러면은 내가 그 뒤에 작업들, 패킹,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던 거 백날 잘해봐야 이미 여기서 어긋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또 이 물이 있는 곳에 커피랑 접촉한 데랑 물이 없는 데랑 컨디션이 너무 다르고, 물이 있는 데는 에스프레소의 분쇄도는, 입자는 굉장히 곱잖아요. 우리 브루잉이나 이런 거 할 때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설탕보다도 훨씬 곱단 말이야. 약간 밀가루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미 약간 좀 떡이 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미 물하고 탁 닿으면서. 그러니까 밀가루에 물을 타면 반죽이 돼버리듯이 약간은 그런 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된 데는 엄청 지연이 돼요.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추출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통상 이 드라이한 상태, 포터필터가 드라이한 상태는 추출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느려요. 아주 느려져. 이게 완전히 둘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최악의 경우가 어떤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그 직원을 고용을 했어. 근데 직원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작용을 몰라. 어떻게 변하는지. 난리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나마 메쉬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바리스타라면 그래도 이걸 계속 건드리겠죠. 사장님이 추출할 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러고서 메쉬 고쳤다가 또 갑자기 직원이 와가지고 추출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선 또 수정을 본다거나 이런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대충 그냥 시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하는 데면은, 사장님은 에스프레소 25초로 나가고 있었다면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의 직원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든다? 이건 제 생각에 최소한 30초 이상이에요. 장담하는데 내가. 이건 재수 없으면 35초 막 40초도 돼요. 네. 저 사무실 기계가 수동 말고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잖아요. 내려오는 시간을. 저렇게 작용을 하나요? 작용하죠. 시간을 맞춰놓고? 그 반자동 머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데, 지금 수동 머신 같은 거 우리가 에스프레소의 양을 육안으로 보고서 이만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만큼을 반자동 머신에서는 이미 그 버튼에서 물량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버튼을 누르는 게 우리의 레시피다.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40ml가 나오는 거다. 근데 첫 번째 머신이 그게 딱 끝날 때까지가, 끝나면은 40ml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끝나는 게, 이 사람은 25초로 만약에 사장님이 이렇게 세팅해놓고선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이거 좀 부탁해 하고 가면, 이 직원이 이렇게 내리면은 최소 30초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알다시피 5, 6초만 차이가 나도 맛이 확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이게 뭐 잦은 변수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굉장히 사소한 걸로 인해서 큰 작용력이 있다. 이게 있고 제가 권장하는 방식이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적당한 수분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약간 습도 정도. 그리고 이거를 왜 추천을 안 하냐면 이렇게 뜨거운 물 추출수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물이 90도인데 여기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패킹하는 시간을 생각해봤을 때 한 아무리 빨라도 30초 정도는 걸려요. 그라인딩하는 시간 대략 한 6, 7초 걸리고 그라인더에 따라서는 10초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레벨링하고 탬핑하고 이러면 여기서 시간도 꽤 끈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닿아 있는 커피 애들은 이미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야. 뜨거운 데에 닿아가지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얘도 추천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 적셔진 린넨을 거치면 이게 왜 좋냐면 수분도 적당하게 있어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한 그냥 마치 훑어져서 나오는 이런 것도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물이지만 내가 린넨으로 얘네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 분포가, 수분의 분포가 일정해지겠죠, 그죠?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또 얘는 차가우니까 이 뜨거운 데 있던 거를 온도를 약간 조금 그냥 따끈한 정도로 받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이라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추천해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바리스타로 일할 때는 직원들한테 항상 이게 영업하면서 우리가 냉난방기를 틀기 때문에 카페에서는 이게 금방 말라요. 이거 반드시 마를 때쯤이면 꼭 다시 싱크대에 가서 이걸 적셔 놓으라고 했었어요.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 왜 그러냐면 이거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추출 속도가 계속 달라지니까, 세팅을 잘 해놔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사실 할 말이 좀 이게 많은 게, 이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적정 분쇄도라는 게 사실 있어요. 이상적인 커피 가루의 입자 사이즈가 있어. 근데 이렇게 된다면 너무 느리게 떨어져. 그럼 계속 분쇄를 굵게 하게 될 거 아니야. 또 내가 양을 늘리고 싶어도 양을 못 늘려요. 계속 굵게 하거나 양을 적게 받아야 돼. 빨리 떨어지게 의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에스프레소의 그 포텐셜을, 잠재력을 10분 발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에스프레소의 분쇄도는 어느 정도 고와야 되는 거예요. 곱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브루잉에서 배웠죠? 추출력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이는, 얘는 그러면 왜 안 되냐? 드라이 하면은 추출이 빠르니까 그럼 더 분쇄를 곱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건 너무 고와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따가 채널링을 살펴보면 알게 돼. 훑어져서 나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빠르게 나와서 곱기는 하지만, 곱지만, 첫 번째, 만약에 너무 고울 경우에는 에스프레소가, 제가 말했죠, 분쇄도가 한정적이다. 이상적인 분쇄도는 한정적이다. 너무 고와도 정전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알갱이가 이렇게 미분이 뭉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밀가루 탁 뜯었을 때 처음 사서 이렇게 조금 해보면 눈사람처럼 자기네들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말리는 애들 보죠. 너무 고우니까 얘네들이 그런 현상인데, 얘도 그게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있다고 생각. 이렇게 있는 와중에 얘네들이 그 상태로 템퍼 갖다가 압착을 해버려. 꽉. 여기로는 사실 이게 곱게 하는 이유는 추출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역효과가 나는 거야. 이렇게 뭉쳐버리니까 밀가루를 우리가 꽉 압착했다고 생각해봐. 그 안에 밀도가 엄청 날 거 아니야, 그죠? 거기로 아예 물이 범접을 못 해버려. 오히려 추출이 더 안 돼. 그러면서도 또 밑에는 말라 있으니까 훑어져서 나오고, 이게 아예 엉망이 추출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살펴보니까 이 중간 정도 포터필터 바스켓에 적절한 수분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균일하게 딱 깔리게끔 손으로 이렇게 린넨 갖다가 이렇게 훑어준 다음에 커피를 받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그 에스프레소의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쇄도에 딱 들어가게 해준다. 이게 너무 곱지도 않고 또 에스프레소 치고 굵지도 않은 그 분쇄도.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전 들어가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네.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하나 씨 워낙에 성격이 급해서 이제 또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백날 말로 이제 해봐야 눈으로 이게 확인을 해야지. 아 몸으로 체득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못 때렸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약간 졸려 보여요. 맞아요. 딩동댕이에요. 아니 커피를 어떻게 그렇게 한 잔을 다 드시고 에스프레소 한 잔 드려요? 물 좀 한 잔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니 어차피 실전으로 보면 다 나와. 뭔 얘기 하는지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근데 내 스타일상 내 성격상 이론으로 반드시 짚고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분이 필기를 하시고 하니까 이해는 했어요. 근데 네. 절대 안 듣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무슨 변수가 있냐? 요거 말고 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좌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죠. 삼포막이 산포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어디? 아래. 이거? 네. 아 틀렸습니다. 이건 아까 좀 전에 제가 포터필터 바스켓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안에. 그쵸 그룹헤드 안에 있는 거 이거 산포막이라고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산포막이라고 하고 샤워 스크린이라고도 한다. 그때 우리가 에스프레소 청소 시간이랑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아마 첫 시간에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 장비와 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포터필터를 이거를 많이 잠갔어. 내가 이쪽으로 꼭 갔어. 그러면은 포터필터랑 산포막이랑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덜 잠갔어요. 약간 느슨하게. 그러면 거리가 멀겠죠? 왜 보나요? 또 일정하지가 않나요?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갈수록 이거 뚜껑 원리예요. 아이도 잠기면. 짧은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잠기는 거예요. 더 세게.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순정은 이게 이제 고무 패킹 때문에 그게 있는데 이 고무 패킹이 처음에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딱 사면은 껴져 있는 거 통상적으로는 빡빡해서 똑같아요. 거의 내가 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한번 갈잖아요. 특히 부드러운 재질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무 재질인데 고무 재질 같은 경우는 별로 신축성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고무 재질이 맞나? 아무튼 그건 많이 안 가져요. 근데 요새 이제 그게 이제 수명이 짧고 이러니까 더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우레탄 재질이라던가 실리콘 재질을 요새는 또 많이 써요. 그거 되게 오래 가요. 그거 되게 말랑말랑해. 신축성이 좋고. 그래서 이게 막 쑥쑥 가요. 여기서 더 가 막. 어떤 거는 어떤 머신은 이게 막 한 4시 방향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진짜. 사실은 6시나 6시 한 7시까지만 가도 이게 새지는 않는데 이게 각도가 한 30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여기까지 갔을 때랑 여기까지밖에 안 갔을 때랑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위에 이제 산포망이 있어요. 여기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포터필터 그죠? 요 공간 요걸 그래서 이제 뭐 체인버라고도 해요. 예, 체인버의 사이즈에 따른 추출 편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멀 때랑 이게 멀 때랑 가까울 때랑 덜 잠갔을 때랑 꽉 잠갔을 때랑 이것도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멀 때 거리가 멀 때 추출 속도가 빠릅니다. 추출이 아니라 얘가 늦어져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일단 거리가 머니까 커피가 약간의 그 물이 떨어지는 그 거리가 머니까 내가 1층에서 물 떨어지는 걸 머리에 맞았을 때랑 2층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았을 때랑 약간 머리가 더 충격이 가해지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1차적으로 일단 좀 더 타격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제 생각에 공기압이 좀 더 추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에 테두리는 포타필터 바스켓 테두리하고 이 위에 테두리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고무 패킹이 딱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착이 딱 실링이 딱 돼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압력이 제대로 전해지고 여기로 이렇게 새지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커피 추출할 때 보면. 근데 이게 좀 더 넓으면 아무래도 이 공간이 있을수록 뭐랄까 조금 더 공기압이 더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게 거리가 있을수록 요만큼의 차는 그 공기압이랑 100%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두 가지 정도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얘가 일단 좀 때려주는 그거하고 그리고 또 그 더불어서 공기압이라고 했는데 공기압뿐만이 아니라 이게 압력이 전달이 되기 전에는 얘가 절대 못 뚫고 나갑니다. 봐봐요. 포터필터 바스켓에 이렇게 고운 입자의 커피들을 받고 우리가 그냥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템퍼로 한번 누르잖아. 굉장히 이게 압착이 돼 있는 애들이라고. 여기를 중력에 물로 못 뚫어요. 핸드드립이 아니라고. 이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대로 갈아가지고 템핑하고선 주전자 갖다 물 부어보세요. 이게 내려가나? 안 내려가지. 당연히 안 내려. 여기 물이 고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많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공간이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 물이 고일 거 아니야. 고인 다음에 압력이 이제 굿바가 이제 굿바든 몇 바든 작용이 된단 말이죠. 이 힘이 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굿바가 전해지니까 얘네한테 힘이 더 세겠죠. 어떤 이런 나는 두세 가지 정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네요. 제 머리로는. 이게 맞을 거예요. 이거 말고 뭐 더 있을라나?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이런 이유나 이런 거는 뭐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벼 파고 싶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가 아니면 뭐 저처럼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바리스타는 이 작용력을 알면 된다. 알고선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아요. 그 사장님과 직원 어떤 그런 스토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순정이 아니다. 예를 들면 너가 쓸 때도 6시, 우리 무조건 6시로 약속이다. 그래야지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일정할 거예요. 그죠? 나머지 패킹이 같다는 전제하에. 그죠? 근데 얘는 6시 하는데 나는 막 5시까지 땡기고 이러면은 나는 느리게 추출되고 야, 이거 메쉬 안 맞는데? 아닌데? 내가 할 땐 맞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도. 그죠? 이거랑 똑같이 그런 겁니다. 딱 약속만 하면 된다는 거. 뭐가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맛의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 추출 시간에 의한 맛의 차이지 여기에다가 맞춰서 메쉬를 맞으면 상관없는 거고, 여기에 기준에 메쉬를 맞추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2인 이상이 일할 때 이게 다 달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관성에서 이제 어긋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조건하에 했는데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금 이제 채널링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채널링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물길이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채널링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브루잉을 하든 뭘 하든 자, 에스프레소가 이제 추출되는 걸 한번 이제 보면 포터필터 바스켓에 좀 크게 그릴까? 포터필터 바스켓이 있으면 커피를 이제 담죠. 그러면 이 템핑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시다.
커피가 굉장히 이제 밀도가 세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샤워 스크린에서 물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의 길이 가장 형성이 많이 되는 건 단연 여기에 이거 다른 색깔로 하는데 여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이 테두리 바스켓은 뭐냐면 이건 금속 덩어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금속 덩어리잖아요. 저기를 물을 못 뚫으니까 여기 엄청 밀도가 단단한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다져놓은 거잖아. 커피로 이렇게 딱 밀집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나마도 여기에 한 군데가 뚫리기 시작하면은 이 밀도가 제일 낮은 데를 한번 골이 파이기 시작하니까 물골 트인다는 얘기가 한 번 트여 놓으면 거기로 흐르는 거잖아. 이제 이 증상이 맞습니다. 이 증상이. 그래서 커피를 도징이제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보통들 커피 그라인딩을 하면 그라인더에다 갖다 대고 커피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채널링이 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상태로 템퍼 갖다가 우리가 내리 누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밀도가 엄청나게 세지죠. 여기는 이제 점점 약해지고 점점 촘촘하고 여긴 약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딱 누르면은 여기는 막 이런데 여기는 밀도가 별로 없잖아. 이렇게 여기는 엄청나게 커피가루가 많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물은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심각하게 여기로 더 많이 흐른다. 그 순간 물이 일로만 가려고 하지, 뚫렸기 때문에 물골이 여기로 스며들지 않는다. 이런 커피는 어떻게 했어요? 원재료 100을 다 10분 활용을 한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요 부분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다 추출된 걸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브루잉 때 했던 막 7차, 8차인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1차부터 8차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막 물이 좀 닿고 추출이 되려고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추출. 이런 거를 이제 채널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도징을 어떻게 하고 레벨링을 어떻게 하고 템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죠. 가장 많은 예가 템핑이 중요하다 하는데, 뭐 템핑을 이렇게 했어. 커피가 이렇게 있어. 커피는 잘 받았는데 템핑을 이렇게 했어. 아무리 커피 밀도를 균일하게 했더라도 이렇게 하면 물은 당연히 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채널링 날 확률이 큰 거예요. 이거. 그럼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느냐. 이게 물길이 나서 떨어진 건지 정상으로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아는 거냐면, 바텀 리스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바텀 리스를, 이 하단을 보면은 그게 드러나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아래쪽에서 추출할 때 딱 봤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심각해, 편차가. 그러면 테두리의 커피 밀집도가 부족하다는 거야. 여지없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한 10초 이러다가 이제 20초대로 갔어. 그런데 그래도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 여기 이런 식으로 안 모여, 중앙으로. 그러면 진지하게 이제 다시 도징이나 이런 거를 뭔가를 조금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추출을 하자마자 거의 얘네가 일정하게 딱 떨어지고 얼른 그 다음에 한 10초 이내에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물은 장력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균일하게 떨어졌다고 했을 때 조금만 여기서 물에 이게 추출 떨어지는 양이 많아지는 순간 이렇게 탁 모여요. 장력. 물은 물끼리 뭉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커피는 더 하죠. 오일이 섞여 있으니까 더 끈끈해진다고. 근데 이게 막 한 15초 이렇게 됐는데도 막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지게 막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두 갈래로 이렇게 떨어져.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밀도가 균일치가 아닌 거야.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에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떨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떨어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도징을 기가 막히게 균일하게 해주고 레벨링하고 템핑을 정말 반듯하게 하면 금방 이렇게 됩니다. 아래 이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같은 추출 시간 대비. 요런 증상으로. 근데 우리가 원래 전통 스타일의 스파우트 있는 상태로 볼 길이 없죠. 그거 어떻게 봐? 물어볼랬어. 그렇죠. 뭐 투시력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잖아, 그죠? 안 되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바텀 리스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커피 쪽에서 또 다른 이제 조금 이거를 좀 알려드리면 일단 유관상 이런 게 있고 요거랑 또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씩 이제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 볼게요. 다른 증상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밀도를 균일하게 해서 추출을 했느냐. 그러니까 추출 컨디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출 컨디션이 균일하느냐.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게 또 있고 또 그 균일도와 더불어서 약간의 그런 원두에 블렌드된 원두가 이게 정상적인 거냐 비교적 비정상적인 거냐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게 두 개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원두가 정상적이라고 할 때는 아 내가 지금 좀 추출을 약간 잘못하고 있구나 뭔가 불균형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전 같은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막 계속 여러 갈래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거는 진짜 흔치가 않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포터필터 바스켓이 자세히 보면은 아주 약간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일자인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도 그렇게 여러 갈래로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진짜 개판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래도 약간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첫째는 쉬운 거는 이게 약간 미세하게 여기서 떨어진다던가 이게 약간 이쪽에서 떨어진다던가 한 갈래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방향 중앙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것도 있어요. 머신의 수평이 안 맞을 때도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머신이 기울어져 있거나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커피 크레마를 아래에서 이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거를 밑에서 볼 거 아니에요. 숙여가지고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360도 원이잖아. 이걸 본다고 할 때 이 모양새를 보고서 컬러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참 마음이 바르네. 그러면 커피가 여기서 이제 타이거 스트라이프라는 얘기가 나와요. 타이거 스트라이프 말 그대로 호랑이 줄무늬 같은 그런 거라고 비슷해서 그런데 우리 크레마 색깔도 약간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스트라이프 말 그대로 줄무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중앙에서 이렇게 잘 떨어진다고 할 때 여기서 봤을 때 딱 중앙으로 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 360도 전 방향의 컬러를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거 스트라이프가 형성이 되면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정면에서. 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래로 숙여서 이렇게 봤을 때 저 360도 전 방향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자, 우리 브루잉 시간에 1차부터 한 7차 정도까지 추출되는 거 봤죠? 농도가 진하다가 점점 연해지죠. 색깔이 진하다가, 그 얘기는 농도는 색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진하다가 묽어지죠. 나중에 막 보리차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컬러의 균일성, 추출한 지 5초야 6초 7초야 에스프레소를 30초 동안 추출하는데 5초 6초면 초반이죠. 초반이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진한 색깔이 나와야 되죠. 아주 짙은 갈색이나 거의 흑색에 가까운 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추출 초반임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색이야. 짙은데 여기는 연해. 있죠. 이 얘기가 곧 뭐냐면 요렇게 봤다고 치라고. 그럼 이쪽에 커피 밀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진하게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연한 거고, 이럴 수가 있고, 이런 편차가 거의 없이 360도 이 전 방향이 전체가 딱 일체가 돼가지고 짙은 색에서 연한 색으로 변하면서 금색깔이 되고 황금색이 되고, 이게 여기가 전 방향이 균일하게 변해하면서 떨어져. 이게 나머지 패킹을 정말 잘했다는 증거예요. 중앙에 떨어지면서도 이 타이거 스트라이프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도 굉장히 모양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그리고 이게 계속 매번 바뀌어. 여기 추출됐다가 여기 추출됐다가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라이프가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간격이 이렇게 여기는 넓고 조금 여기는 좁고 이러죠. 완벽할수록 그래도 이게 굉장히 편차가 없이 이게 마치 딱 나눈 피자 조각처럼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이쁘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순서, 진한 컬러에서부터 굉장히 처음에 약간 초콜릿색이죠. 초콜릿색에서 연한 갈색, 금색, 황금색, 아주 노란색, 밝은색 후반까지 될 때가 균일하게 전 방향이 되는지, 그게 이제 내가 받은, 처음에 내가 그라인딩한 이 커피가 굉장히 10분 고르게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출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데서 이제 물총처럼 물이 찍 하고 쌓여요. 거의 맹물처럼.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쫀득하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물이 막 분사가 돼. 그리고 통상 이 증상은 이 사이드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 이게 채널링, 물골이 트여서. 그리고 사이드 쪽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가 메탈하고 커피 밀도가 강한데 그 틈 사이라 그랬잖아요. 물이 흐르다가, 그런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유출을 해요. 이 바스켓 필터의 구멍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커피들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라인더와 한계가 미분이 약간은 가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때 그라인더 설명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분들이, 아주 작은 미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뚫렸어. 내가 밀도를 이렇게 패킹을 뭔가가 불완전해가지고 여기에 물길이 이렇게 생겼어. 물길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커피 가루랑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 물만 움직이지 않겠죠. 거기 안에는 온통 커피 가루들이 많으니까. 미분이 쓸려왔다가 그 아주 작은 미분이 이 포터필터 바스켓에 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수화기 같은 거 있잖아. 수화기 손가락 하나로 약간 막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원래는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는 수돗물도 막으면은 쏘잖아.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트 현상이라고 해요. 제트기처럼 튄다고 해가지고 제팅 현상이라고다, 제트 현상이라고다. 그래서 그냥 바리스타들끼리는 야 틱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틱난다? 야야 틱났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역으로 가는 거야. 제팅 현상이 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채널링이 낮구나. 그리고 그 제팅 현상이 나는 데가 그 부위가 커피가 조금 취약했구나. 거기로 물이 많이 유속이 빨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미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제 요 나오려나 모르는데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이렇게 튀잖아. 이 증상이 여기에서도 난다는 얘기. 네. 그래서 바텀리스를 항상 관찰을 하면서 추출을 해서 내 패킹을 다 잡는 거예요. 계속 내가 취약한 점이 어디일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걸 의도적으로 만약에 해버리잖아요. 여기를 좀 덜 받아. 그럼 아까 내가 말한 증상들이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 나중에 추출 후반부에 틱날 확률도 높고, 여기를 많이 받았으면은 커피를 여기가 진하고 이 부분이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좀 빨리 연해져. 색깔이 그냥 탁 드러나. 거짓말을 안 해. 내가 도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바텀리스를 안 쓰면서 커피를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프레소를 잘 추출을 하고 싶다면 이걸 정말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내가 몇 년간을 해야지 이 추출 기복에 대해서, 이 변수에 대해서 다 잡고 가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거, 여기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했을 때 제팅 현상이 많이 나요. 그게 이제 말해주는 게 그만큼 건조하니까 어느 정도 얘네가 살짝 조금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딱 너무 드라이한 상태로 이렇게 있으니까 겉에도 좀 잘 뚫리고 물길이 잘 생기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훑어져서 나오듯이 팅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거의 반대가 너무 물을 흥건하게 해놓은 거. 그럼 거기가 떡진다고 했죠. 또 그리고 또 분쇄가 너무 고와. 그럼 그 밀가루처럼 얘네들이 정전기로 이렇게 탁 눈사람처럼 이렇게 모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물을 닿은 데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바텀리스에서 말을 해줘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이렇게 만약에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막 다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고 떨어지는 와중에 얘네가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물이랑 다 가지고 액체로 이렇게 싹 감싸지잖아. 근데 그냥 메탈이 그대로 보여. 이 금속이 그냥 보인다고. 다른데 다 젖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금속이 그냥 보여. 아까 그 증상이, 물이 범접을 못하는 거야. 얘네가 너무 커피 가루들이 밀집이 딱 돼 있으니까 이거를 데드 스팟이라 그래. 죽은 공간이다. 추출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야. 이런 데드 스팟이 많아도 내가 이 재료를 10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린넨을 적셔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이런 낭패가 없이 가장 균일하게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거다. 너무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드라이한 상태로 해도 제팅 현상이 나고. 요거 질문 있으신가요? 저 데드 스팟이 있거나 뭐 저렇게 팅 현상이 있다고 해서 커피만 그러니까 불완전한 추출인 거죠. 그때 또 이게 뭐든지 중요한 거는 정도의 차이를, 기준을 우리가 얼만큼을 둘 것이냐. 이게 정말 이게 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충 하는 데일수록, 사실 이거를 아예 이런 것들을 몰라서가 더 문제긴 하는데,
알았다면 우리가 여기서의 허용오차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우리가 정말 이런 거 하나 없이 정말 100% 완벽한 추출로 이루어진 에스프레소만 팔 것이냐, 아니면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요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자.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가장 그냥 기본을 두는 게 어떤 시간과 양이고,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과 에스프레소 원액의 양이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이라면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래도 조금 온전한 추출을 우리가 조금 추구하자. 이러한 노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이제 실력 향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밌는 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 나갈 때 일관성도 존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완전하게 추출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완전하게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알고서 이걸 갖다가 따르려고 해. 그러면은 이게 100점짜리야. 100점을 계속 맞으려고 하면 이 사람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일관성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팅이 나든 한쪽으로 쏠리든 데드스팟이 나든 뭐 제팅이 나건 막 다 튀건 상관없이 그냥 시간으로만 뭐 대충 맞추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관성을 그게 시간과 양을 맞춘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거는 제 생각에 그냥 그걸 프로라고 할 수 없죠. 잘하면 돼요. 네, 뭐 그렇죠. 그게 다 맞아, 그거예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되고, 우리가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야. 우리가 목표를,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기에 수준이 되는 거고 깊이가 되는 거예요.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는 뭐 커피가 아니라도 뭘 하든,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뭐 하나씩 뭐 피아노 치셔도 알겠지만, 진짜 인류들이 이제 한 곡을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랑 연주를 하는데 미스터치가 한두 번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류들이 그렇대요. 아마추어들은 미스터치가 한 10개 나도 이 정도면 잘했다, 이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격의 차이지. 그죠? 인류는 왜 뭐 괜히 인류겠어요. 그죠? 또 인류 가수들은 하나 나간 거에 굉장히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는 게 인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곡 다 불렀네, 삑사리는 안 났다, 야, 이게 거기까지인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해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늘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바텀 리스를 쓰잖아? 그러면 또 대충 못 내린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잖아. 그게 경력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순간순간에 얘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발전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라도 뭐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에스프레소 떨어진 게 장난하게 보이잖아, 바텀 리스. 근데 막 물 찍찍 새고 있고 막 이래 봐. 뭐 이상한 데 떨어지고 있고, 뭐 샷잔을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 보이기 싫어서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당히 그런 적당한 강압성을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신기하죠? 뭐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아요? 타이거 스트라이프라는 말을. 타이거 스트라이프, 이게 관련된 게 되게 많습니다. 또 에스프레소 잔에 에스프레소를 받았을 때는 또 타이거 스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표면처럼, 그러니까 약간 표범이나 그런 애들처럼 약간의 그런 뭔가, 그쵸, 크레마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스트라이프 모양이 나오고 거기서는 약간의 막 미세한 점박이들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게 되게 잘 뽑힌 에스프레소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바텀리스로 받은 거보다는 스파우트로 있을 때,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런 증상이 조금 나오긴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추출력이 상당히 조금 많이 극대화가 됐을 때 에스프레소가 나오고 이렇게 흐르면 어떤 그런 패턴이 형성이 돼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것들 하여튼 변수를 잡아야 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관성.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수들 기타 변수들하고 채널링 때문에 또 변수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변수가 잡히면서 또 올바르고 완전한 추출의 요점이 뭔지도 더블 체킹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수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채널링들이 있으면 절대 완전한 게 아니라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템핑이든 레벨링이든 도징이든 어디든 있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점검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고 일부 제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그리고 항상 바리스타라면은 인지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에스프레소를 뽑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좀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를 갖다가 이것도 보면은 원래 아마 유나 씨 다른 데도 일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받침이 있어요. 이걸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요? 받침이 있으면 받쳐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 많이. 맞아. 그러면 균일한 도징이 안 되고 저희 커피가 쌓이거나 산처럼 쌓이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요. 관성 맞아, 때문에 하고는 것도 있다. 이렇게 당기면은 이 힘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막 간다고. 그럼 도징이 올바로 안 돼 있으면 그때 우리 패킹 시간에 배웠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포터필터 바스켓을 움직여서 고르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그게 안 되면 안 돼. 일단은 제가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추출 한번 해볼게요. 뭐 학원에서 배울 때 레벨링 한다고 뭐 스틱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로 그래서 저런 게 있다고 맞아. 알려줬잖아. 지금 일단 도징만 했는데 도징만 했을 때 일단 그러니까 순식간에 30초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내가 거론한 거를 얼른 다 체킹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쫙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얘네가 넓기 때문에 제법 넓기 때문에 여기 저기 처음엔 떨어지는데 주로 네 방향에서 떨어져요. 그게 세 방향이 되고 두 갈래가 됐다가 한 갈래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최대한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 같은 경우에 6시랑 12시 방향 쪽에 데드스팟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가까운 6시 방향이 얼른 없어지고 12시 1시 방향 쪽이 조금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게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없을수록 좋은 거고 그게 이제 빨리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딱 한 방향으로 해서 한 줄기로 떨어지는데 타이거 스트라이프의 모양을 보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색깔이 균일한지랑 이 간격도 보고 이게 이렇게 가는지. 근데 예를 들면 여기는 좀 짙은데 여기는 연하고 다시 여긴 짙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번에 1그룹으로 한번 안에 한번 내려오는 것만 봐. 자 이번에도 균일하게 도징을 하고 레벨링 하고 템핑을 했어요. 보세요. 딱 봤을 때 세 갈래, 두 갈래, 한 갈래, 그죠? 데드 스팟이 이번에 없네요. 타이거 스트라이프를 쭉 보세요. 거의 균일하죠? 점점 색깔이 이제 금색 쪽으로 가고 추출 후반부로 가면 이제 황금색 팅 현상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 30초 추출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95점 이상짜리의 에스프레소 이상적인 추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전은 한 95점? 처음에 일단은 저는 가닥수가 많았던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아까 도징이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이쪽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건 레벨링으로 한번 커버 해볼게요. 근데 커버가 완전하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도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걸 좀 찍을 걸 그랬는데 도징을 잘하고 나머지를 이제 잘하니까 세 갈래로 떨어지다가 두 갈래 됐다가 한 갈래 되면서 데드 스팟이 원래 그때까지도 아까 전에 이 그룹 추출 첫 번째 했던 건 있었어요. 약간의 그 데드 스팟이. 근데 지금 1그룹은 데드 스팟이 아예 없고
한 갈래로 바로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색상이 100%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가까운 쪽 여기가 살짝 조금 진했어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면서도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 다 원하는 양 받을 때까지 그 시간까지 제팅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근데 없었죠. 이거는 잘 추천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포 앤 애프터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엉망으로 일부러 한번 해볼게요. 의도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신기하다. 이 정도면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95점 이상이었던 거예요. 1그룹 추출은. 똑같은 양을 받았지만 얘는 비교적 산처럼 쌓여있고 지금 테두리가 보면은 5시부터 10시 방향까지 조금 비어있죠. 커피가. 이 상태에서 그냥 저 템핑을 해볼게요. 레벨링을 하지 않고. 템핑도 약간 좀 생각 없이 했습니다. 기울기가 그렇게 맞지 않아요. 일부러 어긋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출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이쪽으로 약간 기울었고 커피 밀도도 낮고 그렇죠? 시작합니다. 세 개. 오래 가죠. 바깥쪽이 그러니까 커피가 밀도가 약하다. 자, 저 제팅 현상 보여요? 물 쏘는 거 보여요? 네네네. 물 계속 쏘죠. 그죠? 그 타이거 스트라이프도 여기가 훨씬 밝고 아까 튕겼다 내가 그죠? 색상도 그렇게 균일하게 변화 과정을 거친 건 아니에요. 바로 노랬어. 예. 그리고 이제 제팅 현상의 흔적 같은 게 이런 데 보면 이제 물티. 이렇게 보여요. 물이 튀는 거. 그쵸? 여기 많이 보이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이건 사실 점수를 논할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불완전한 추출이 돼버린 거예요. 같은 네. 비슷한 시간을 추출을 했어도 이게 정말 커피가 굉장히 정직한 게 어김이 없어요. 내가 커피 밀도를 부족하게 한 데가 커피가 이 색상이 연해지고 물이 흘러서 더 많이 커피가 닿고 여기는 똑똑 떨어지고 여기는 빨리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던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피를 도징할 때 지금 산처럼 쌓았더니 중앙 부분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막 세 갈래로 막 이렇게 테두리에서 떨어진 게 한 갈래로 안 모이는 거야. 막 이게 여기가 밀도가 너무 센 거지. 여기서 막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거야. 여기 얘는 이미 뚫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20초가 조금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처음에 저는 한 10시 방향? 이쪽에서만 틱 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두 분이 보니까 여기서도 막 제팅 현상 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 완전.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여기는 30초 동안에 떨어진 걸 보면 예를 들면은 우리 1차, 2차 때 그 애들 떨어졌는데 얘네는 7, 8차 애들이 같이 받아져 있고 또 물이 샜으니까 어떻게 돼요? 밍밍한 애들 떨어져 있고 똑같은 에스프레소 40ml를 받아도 얘랑 맛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얘는 바디도 없고 밍밍하면서도 또 여기선 난류 현상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럼 텁텁하고 쓰고 그런데 또 얘는 너무 과속 추출된 것도 있고 막 시큼하고 정말 이게 진짜 바텀리스를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추출을 잘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제 이 바텀리스는 쓰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쓰면은 그렇게 여기가 더러워. 아, 튀니까. 튀어서 튀니까. 겁나 커피물들이 겁나 튀어 있어. 잘 못하는 거야. 잘 못하는 거지. 신기하다.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실전에 들어가니까 눈이 갑자기 불나요. 아까 전에는 거의 막 이렇게 눈이 풀려가지고. 이거지 그죠? 이게 수업이지. 백날 말로 떨어져 말고. 해볼까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제가 1시간 반을 떠들었던 겁니다. 네. 남은 시간 두 분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추출하면서 이거 피드를 한번 네. 해보세요. 알겠죠?